과학의 힘 에너지 청혜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 친구들과 그러면 도대체 사람은 어떻게 유전현상을 연구할까? 사람을 완두처럼 우리가 자유스럽게 뭔가 교배를 시킬 수도 없고요. 그리고 사람의 형질은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완두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한 세대도 너무 길죠. 좀 완두는 한 세대가 짧은 거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완두처럼은 연구를 할 수가 없다면 도대체 사람의 연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를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연구를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할 가장 중요한 내용은 첫 번째, 가계도라는 연구를 해요. 그래서 가계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이따가 살펴볼 거고, 두 번째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쌍둥이를 연구할 수 있어요. 쌍둥이의 경우에는 유전자가 같거든요. 그러면 어떤 걸 연구할 수 있냐면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적응하는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게 발현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죠. 그래서 유전의 힘이 더 센 건지 아니면 환경의 영향이 더 큰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통계조사 할 수 있죠. 아,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성질로 나타나더라 라든지 여러 가지 통계조사 할 수 있고요. 네 번째, 요즘에 이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어떤 DNA 분석이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이런 DNA 서열이라든지 아니면 염색체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그 사람들의 유전 현상을 연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가계도를 분석을 하는 걸 열심히 공부를 해볼 건데요. 그러면 먼저 사람의 염색체 구성을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염색체를 공부하면서 사람의 염색체는 총 23쌍, 4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남자와 여자의 경우 44개의 상염색체를 갖는 것은 동일하고 성염색체 한 쌍이 달랐었는데, 남자의 경우에는 44 더하기 X염색체 하나, Y염색체 하나를 가졌어요. 그래서 44 더하기 XY가 남자의 염색체 구성이 됐었고, 여자는 그렇죠, 44 더하기 X 두 개의 염색체, XX의 염색체를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크게 어떻게 나눠볼 거냐면, 어떤 유전자가 상염색체 위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염색체의 경우에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 않겠죠. 근데 어떤 유전자의 경우에는요, 성염색체 위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성에 따라서 좀 발현 빈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 그 다음에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을 따로 한번 구분해서 어떻게 가계도로 분석할 수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에요.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상염색체 위에 존재하는 거예요. 상동염색체 같은 위치에 한 쌍의 형질을 결정하는 한 쌍의 유전자가 존재하게 된다라는 내용을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즉 그 유전자가 상염색체 위에 존재한다는 거죠. 자, 이런 게 이제 성별에 따라서 달라지지가 않겠죠. 상염색체는 남자 여자 모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별에 따라서 발생 빈도가 다르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가계도 분석할 때 남자 여자를 크게 구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PTC 용액에 한해서만 미맹, 쓴맛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미맹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일상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미맹도 우리가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고요. 그 다음에 ABO식 혈액형, 우리 혈액형 있죠? 이 혈액형도 바로 상염색체 위에 존재하는데요. A형과 B형, 즉 A, B가 O에 대해서 우성입니다. 근데 A와 B 둘 사이에는 우열의 관계가 정확하게 성립되지가 않아요.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A, B형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됐나요? 자, ABO식 혈액형도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다.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되고, 귀뿔 모양 같은 것들도요. 뭐 이마선, 혐알기가 되냐 이런 것들 다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가계도 분석하는가를 좀 꼼꼼히 봐야 되는데, 먼저 가계도를 우리 친구들의 특징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지금 선생님이 나타낸 이 PTC 미맹의 경우에는 우리가 뭘로 분석을 할 거냐면 알파벳 T로 분석을 할 거예요. 이 알파벳 T가 라지 T가 정상 유전자다라고 보시면, 미맹을 일으키는 유전자는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 스몰 t로 나타날 거예요. 근데 미맹, 이 라지 t가 스몰 t에 대해서 우성이에요. 그 말은 라지 t는 당연히 정상으로 발현될 거고, 라지 t, 스몰 t도 정상으로 발현되는데 스몰 t 구성을 가지면 이 사람은 그렇죠, 미맹으로 나타날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가계도 분석 한번 해볼게요. 먼저 남자는 이렇게 네모로 나타내요. 그리고 여자는 동그라미로 나타내는데, 둘이 만약에 결혼을 했습니다 라는 걸 나타내려면 이렇게 선으로 이어요. 자,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갖게 되면 그 밑에 선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지금 남자, 그리고 아들, 딸 이렇게 갖게 된 거죠. 됐나요? 자, 그럼 아들이 또 결혼을 했다, 그리고 자녀를 두면 이렇게 나타내고요. 또 딸도 결혼을 해서 자녀를 두면 이런 가계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두 가지의 색깔이 보일 거예요. 파란색은 정상이고 노란색은 지금 미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미맹의 경우에는 열성인자이기 때문에 스몰티의 구성 밖에 가질 수가 없겠죠. 그러면 미맹부터 먼저 적어보시는 거예요. 다 세 개 다 스몰티를 적어주시고, 그럼 맨 위에 있는 가족들을 보면 지금 미맹인 딸이 태어났다는 건 선생님 만약에 미맹인 딸이다라고 하면 스몰티의 구성이겠죠. 그럼 이 스몰티 하나는 아빠로부터 와야 되고 스몰티 하나는 엄마로부터 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빠의 염색체 구성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스몰티를 무조건 가져야 되는데 아빠는 정상이니까 라지티도 가져야 되는 거죠. 따라서 아빠는 라지티, 스몰티의 구성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럼 그 다음 아래에 있는 가족들도 보면 지금 미맹인 아들이 있죠. 그죠? 그럼 미맹인 아들은 똑같이 스몰티가 부모로부터 와야 되니까 스몰티를 부모에게 하나씩 적어줄 수 있고, 그 위에를 보면 지금 엄마가 스몰티죠. 그 말은 뭐예요? 자녀들에게 스몰티밖에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상인 사람들은 라지티도 가져야 되니까 라지티를 적어보면 라지티 스몰티로 정상인 사람들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스몰티인 엄마가 자녀들에게도 스몰티밖에 줄 수 없고 두 자녀 모두 다 정상이기 때문에 라지티, 스몰티의 구성 받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빈칸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이 두 군데는 선생님 라지티로 정상인가요? 아니면 라지티 스몰티인가요? 알 수가 없죠. 즉 이렇게 주어진 정보에 한해서는 지금 이 두 사람의 경우 라지티로 정상인지 라지티 스몰티로 정상인 건지는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런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 어떻게 분석하는가, 성별에 관련이 없이 분석하는 방법 잘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성염색체 위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가? 당연히 성염색체는 지금 남자 여자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빈도가 달라지게 돼요.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정록생맥이나 아니면 혈우병 같은 경우에는 성별에 따라서 발생하는 빈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록생맥을 가지고 좀 연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록생맥의 경우에는 X염색체 위에 존재해요. 그래서 정상 유전자를 가진 경우에는 그냥 X로 나타내고 어떤 생명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가지는 경우에는 X'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근데 X가 X'에 대해서 우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분석해 볼 수가 있냐면 남자와 여자, 지금 가계도가 먼저 나와 있는데 먼저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정상인 사람은 파란색으로, 생명이 나타나는 사람은 노란색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를 좀 구분할 수가 있겠죠. 정상인 남자와 생명인 남자는 명확해요. 왜냐면 X염색체 하나를 갖잖아요. 정상인 남자는 무조건 XY예요. 그 다음에 생명이 나타나는 남자는 X'Y예요. 이거는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인 여자도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열성이니까. X' 밖에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뭐만 결정하면 되냐면 정상인 여자가 XX로 정상인지 XX', 즉 유전자는 가지고 이때 정상으로 발현되는 이런 사람들 우리 보인자라고 하거든요. 보인자로 정상인지 이것만 결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눈에 남자는 정상 남자 XY, 생명인 남자 X'Y, 그리고 생명인 여자 X' 먼저 적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뭐만 결정하면 돼요? 빈칸만 결정하면 돼요. 맞나요? 자, 그러면 먼저 위쪽에 생명인 엄마가 있어요. 그 말은 X'이에요. 그럼 딸들한테 뭐밖에 줄 수가 없어요? X'밖에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두 딸, 비워져 있는 두 딸은 모두 다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그렇죠. 아빠로부터 정상인 X를 받은 거예요. 지금 아빠가 딸에게 Y를 줄 수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X를 줘야 되는데 정상 유전자밖에 없기 때문에 이 딸들은 X'으로 보인자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럼 앞에 있는 가족들을 보면 지금 생명인 아빠예요. 생명인 아빠는 아들에게는 무조건 Y를 줘야 돼요. 그죠? 근데 딸들한테 Y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 말은 X'밖에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두 딸이 정상이라는 건 아빠로부터 X'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로부터 X를 받았기 때문에 XX'의 보인자로 정상인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나 결정할 수 없는 게 여기도 있습니다. 이때 엄마가 XX로 정상인지 XX'으로 정상인지는 둘 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없다. 그리고 세 번째 가족에게도 그걸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 가계도 안에서는 여기까지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상염색체에 의한 분석, 또 성염색체에 의한 분석, 성염색체의 경우에는 특별히 성별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몇 번 해보면 우리 친구들 금방
또 쉽게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꼼꼼하게 우리 친구들 가계도 분석하는 거 복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과학의 힘, 에너지, 청혜쌤이었습니다.